일정하게 내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맞추었을 때 내일 오전 11시에 가리키는 시계의 시간은 몇 분 몇 초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하루 동안 내려지는 시간을 구해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에 36.7분씩 일정하게 내려지는 시기라고 했으므로 36.7로 나누기 7합니다. 그러면 5.25가 되므로 하루 동안 내려지는 시간은 5.25가 됩니다. 그럼 5.25에서 5.25는 몇 분 몇 초인지 구할 것입니다. 5는 자연수에 있으면 5분이 되고 0.25는 곱하기 60을 해가지고 15초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따라서 오전 11시 00초에 시계를 정확히 맞췄다고 했으므로 내일 오전 11시에 가르치는 시계의 시간을 구하는 것이므로 오전 11시에 0분 0초 빼기 5분 15초를 합니다. 그러면 10시 54분 45초가 되므로 저는 10시 54분 45초가 됩니다. 하세요. 일주일에 36.75분씩 일정하게 내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시계를 정확히 맞추었으면 내일 오전 11시에 가리키는 시계의 시각은 몇 시입니까? 우선 하루 동안 내려지는 시간을 구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구하려면 일주일에 36.75분씩 일정하게 느려진다고 했으면 그러면 하루 동안은 그 수를 나누기 7을 함으로 5.25분이 느려집니다. 5는 이 자연수라서 그냥 5분이 되고요. 그리고 2.25는 0.25와 같으므로 근데 이것을 초로 고쳐줘야 되므로 곱하기 60을 함으로 15.00이므로 15초가 되겠습니다. 오전 11시라는 것은 11시 00분 00초와 같습니다. 그럼 이것에다가 5분 빼기 5분 15초를 하니 10분 10시 54분 45초가 되겠습니다. 1번. 어떤 수와 그의 비는 30의 합은 그 비의 합은 32가 되고요. 그리고 100분율로 나타내면 60%가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조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각각 이 기준량이랑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이 기준량을 비교하는 양을 각각 구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이게 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는 그럼 네모 더하기 세모는 32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냈을 때 60%가 되는 것이에요. 그 조건을 알맞게 해서 네모와 세모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100분율 이 60이라는 것은 이 네모 곱하기 100이랑 이 세모 곱하기 100분의 네모 곱하기 100이 60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그러면 이것은 10분의 6 아니면 5분의 3 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각 보실 때 네모 더하기 세모가 32가 나오고 100분율이 60%가 되는 수를 차례대로 어림잡은 다음에 차례대로 구해 나가면
네모는 12와 세모는 20이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모 12 더하기 20은 32가 되고요. 그리고 20과 12를 4로 나누었을 때는 얘가 5가 되고 그럼 얘가 3이 되므로 그것을 10으로 만들면 10분의 6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 60%가 되겠습니다. 그 네모와 세모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알맞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건데요. 막 이것을 어림잡아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조건을 알맞게 하여 네모 더하기 세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그 네모 더하기 세모를 했을 때 32가 되고 100분으로 했을 때 60%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 100분율을 했을 때 60%가 나온다고 했으므로 그 식을 이 식을 보면 100분으로 나타내는 식을 보면 식을 써보면 세모분의 네모 곱하기 100입니다. 세모분의 네모 곱하기 100이라고? 네, 그 100분율 저 식을 뭐라고 하나요? 세모 곱하기 100분의 네모 곱하기 100이요. 그래가지고 세모 곱하기 100분의 네모 곱하기 100을 합니다. 100이 됩니다. 12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0분의 6, 5분의 3 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조건이 네모 더하기 세모를 했을 때 32가 되므로 32가 된다고 했으므로 그 세모는 20이 되고 네모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모는 12, 세모는 20입니다. 은혼의 가족이 유럽 여러 나라를 14일 동안 여행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보고 하루 숙박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각 나라마다 여행한 날수만큼 숙박을 했습니다. 먼저 A를 독일, B를 오스트리아, C를 이탈리아, D를 프랑스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A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유로는 574.4 나누기 4일 동안 4일 동안 사용했다고 했으므로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러면 143.6입니다. 그리고 B도 똑같이 하루 동안 사용한 유로를 구하면 하루 동안 사용한 하루 동안 사용한 유로를 구하면 숙박비에서 유로를 구하면 그러면 241.5 나누기 5가 됩니다. 그러면 48.3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스도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37.05 유로가 되고 프랑스는 155.4 유로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유로는 155.4 유로가 되므로 155.4 유로는 프랑스이므로 답은 프랑스가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왜 오스트리아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은혼의 가족
도기를 보고 하루 숙박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를 보여보세요. 단 각 나라마다 여행한 날수만큼 숙박을 했습니다. 독일을 A라고 두고 오스트리아를 B라고 두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C라고 두고 프랑스를 D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A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유로는 574.4 나누기 4이므로 143.6 유로를 사용하고요. B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유로는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하여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면 48.3 유로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계산해서 구하면 이 C는 37.05가 되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는 155.4 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숙박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2024년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전에 비해 14%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비해라고 했는데 전에 비해서 네. 그 2024년에 전에 비해 14%를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은 2023년에 비해 몇 퍼센트 더 증가했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 비해 2024년은 14%를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114%이므로 1.14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방금 말하시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23 그 기준을 원래 1이라고 두잖아요. 네. 그 1이라고 뒀을 때 이 14%가 100분율이어서 그래서 이 소수점을 이 100의 자리로 맞추어서 찍으면 0.14를 더하는 것이어서 1.14배가 된 거예요. 그럼 114도 그 100번율로 나타낸 거예요? 네. 근데 왜 100번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야 이 수가 그래야 여기 몇 퍼센트 증가했나 이 답이 소수점이 나오는데 이것을 소수점으로 바꿔놔요. 왜 소수점으로 바꾸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소수점으로 안 바꿔두면 이게 자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답이 0.1이면 10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왜 0.1이 10이 돼요? 그 자릿수가 안 맞았어요. 자릿수가 안 맞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이 소수점이 자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소수점 자리가 0.1은 안 맞아요? 이것을 소수점으로 정확히 안 바꿔두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음. 도 100분율을 한 거죠. 네, 114. 네. 그 100분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배수로 나타내고. 그러면 똑같이 2025년은 2024년 전년에 비해 10%를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2024년의 기준으로 110%이므로 1.1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배라고 하나요? 네.
우리가 지금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2025년에 다운로드한 수는 2023년에 비해 얼만큼 증가했나를 구하는 거여서 2023년 곱하기 1.14 2024년에 비해 그것을 1.1배를 근데 질문이 그건 그냥 나타내는 연도니까 곱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배는 곱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1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만큼을 계산하면 2023년도 곱하기 1.14가 2024년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2023 곱하기 1.14를 곱했을 때 2024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2023, 이 진짜 이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2023년도 기준을 왜 그래요? 이게 기준이 1이에요. 그러면 1에 비해 그에 곱하기 1.14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1.14배를 곱한 것에 1.1배를 해야 돼요. 왜 기준이 2023년도예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비해 2025년도에 다운로드 수가 얼마큼 증가했나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2023 곱하기 1.24를 했을 때 2024가 되니까 2023을 곱하는 거예요? 네, 그 2023년도 곱하기 1.14가 2024년도가 되고 그것에다가 1.1배를 해야 2025년도가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근데 왜 2025년 다운로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2025년 다운로드 수를 가는 거예요? 네, 그 2023년도에 비해 얼만큼 증가했나?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하면 2023년도 곱하기 1.254가 되겠습니다. 2208 아니에요? 2023년도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요. 이거 2023년도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23년도 기준에다가 이건 곱하기 1.254배를 한 게 그 2025년도 1.254는 어디서 나와요? 그 1.14 곱하기 1.1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2023년도는 1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그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100%와 같거든요. 근데 이것은 2023년도를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곱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근데 2023년도는 그 기준인데 근데 2023년도 이 증가한 것을 같이 더하면 안 되니까 그것에다가 1을 빼줌으로 0.254가 되는데요. 이것을 근데 왜 빼기 1을 하는지요? 2023년도를 빼야 돼요. 왜냐면 이게 1이 2023년도인데요. 왜냐면 기준은 모든 그 시기에서 기준. 왜 모르겠어요. 그 모든 식에서 기준을 1로 잡잖아요. 이 문제에서 그 기준이 2023년도라고 잡았는데요. 근데 2025년도에 증가한 수를 구하는데 근데
2023년도에 그 2023년도에 곱하기 그 2025년도까지 해서 증가했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구한 식은 2023년도를 포함한 거예요. 그 배해주는 양이. 왜 이 저희가 지금 했던 식은 2023년도 그 기준을 안 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뺀 거예요? 네, 왜냐면 기준은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요. 기준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요? 네, 왜냐면 기준은 기준점인데, 근데 기준까지 곱하면 그 얼마큼 곱한 배라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아까 2023 곱하기 1.254 했잖아요. 네, 그 1.254를 하는 것까지 구했는데, 근데 2023년도는 기준. 네, 근데 왜냐면 이것은 이것은 2023년도 곱하기 2023년도 곱하기 이 배수를 하는 식이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2023년도를 빼줘야 돼요. 조금만 더 짧게 얘기해요. 그 2023년도는 기준인데, 근데 이 식의 의미는 2023년도 곱하기 1, 그 2023년도 곱하기 0.254인데, 근데 2023년도 기준을 또 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곱했으니까 못 곱하는 거예요. 그 2023년도에 그에 몇 퍼센트 증가를 했다고 묻는 건데, 근데 또 2023년도를 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곱해가지고 못 곱하는 거예요. 네, 몇 배라는 것을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거기서다가 또 기준을 또 더하는 곱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2023년도에서 몇 배를 했다고 묻는 것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또 기준을 곱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2023년도에서 곱하기 2.254를 했으니까 이 시기에는 또 그러니까 문제에서 또 2023년도의 기준을 곱하라고 하고자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냥 2025년도는 2023년도에 몇 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또 배수를 또 그 기준을 왜 곱해야 되는, 또 왜 곱해야, 굳이 곱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냥 그 기준, 아니 그게 맞지 않고 그냥 기준에다가 그 배를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는 것인데요. 1 곱하기 0, 아니 2 곱하기 그 수가 0.1이 나왔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2 곱하기 이가 기준이면 또 곱하기 2 한 것에다 곱하기 0.1와는 다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것은 몇 배를 2025년도에
몇 배가 됐냐를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또 기준점을 곱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곱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빼는 거예요? 뺀다니요. 아 그거 왜냐하면 2023년도가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구하는 시기는 2023년도에서 2025년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네,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구하는 식은 이 식을 구한 것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거예요.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다릅니다. 그럼 두 번 곱해진 거예요? 네, 그럼 기준이 두 번 곱해진 것인데 저희는 그냥 기준에서 몇 배를 했냐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구한 식은 지금 이게 다르니까. 두 번 언제 곱했어요? 저거 2025년 당일 그 때 2023년도 곱하기 1.14를 하면 2023년도에다가 또 곱하기 이것이 되는데 근데 이미 이것은 2023년도가 속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럼 2023년도 곱하기 1.1은 2023년도가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이 곱해진 거예요. 아, 두 번이 곱해져. 근데 2023년도에서 1.14 이것을 곱하면 2023년도가 우선 한 번이잖아요. 그 이 한 번에 있는 거에 또 곱하기 1.1을 하면 그 1 기준에 2023년도가 또 한 번 더 있으면 두 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2023 곱하기 1.14 곱하기 1.1은 그러면 이렇게 2023번 한 번 그리고 이 1.114 한 번 그리고 1.1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 곱하기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2023년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곱하기를 한 번 할 때마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왜냐 2023년도는 여기에는 없으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을 덧셈식으로 바꾸면 2023년도 더하기 2023년도 곱하기 0.14 한 것에다가 또 그 0.14에다가 곱하기 0.1을 한 것을 더한 것 같아요. 이 2023년도 곱하기 1.14는 이것은 거의 배만 곱하는 것. 일단 이것은 이 배를 구하는 것인데 그럼 2023년도가 여기에도 여기에 한 번 들어있고 그러면 이것을 곱한 것에도 한 번이 들어가 있으니 이 식은 여기 2023년도가 한 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은 식은 2023년도가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럼 2023년도 곱하기 2023년도 곱하기 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2020 1.1 질문이 있는데 그 곱셈 할때 1.3 곱하기 1.14를 먼저 해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2023년도가 기준이어서 이것은 곱하지 않고 이게 기준점이니까 이것을 그냥 기준이라고 두고요. 이것을 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2023년도에 곱하기 몇을 구하는 것이죠? 왜 2023 기준량이라고 곱하기 1.24를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고 왜냐면 저희는 2025년
2023년도에 2023년도 비해 몇 퍼센트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2023년도는 거의 또 왜 들어가는 거지요? 그 2023년도는 그냥 기준일 뿐이죠. 그것을 곱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왜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을 찾기 위해서예요. 이게 기준이고 그냥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아직도 그 왜 2023 곱하기 1.14 하죠? 그냥 이것을 그냥 이 식이 1.1 우선 이것은 그냥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은 이 식은 2023 곱하기 1.14 곱하기 1.1을 하는 식은 왜 이렇게 나타냈냐면요. 그러면 왜냐하면 2023년도 곱하기 이것을 해야 그 2025년도에 그 증가한 2025년도가 나오는데 근데 2023년도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몇 배를 했냐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왜 몇 배를 이해가 그 2023 이 식은 그 이 식과 똑같다고 그냥 보면 돼요. 왜 이 식은 뭐냐면 그냥 2023년도는 그대로 일단 두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저희가 구하는 것은 몇 배를 했냐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근데 2023년도는 몇 근데 네. 근데 몇 배를 구하는 건데 왜 2013년도 아니죠? 곱하지 않아요? 왜냐면 2023년도는 1인데 그 1에 비해 몇 퍼센트가 증가를 했냐고 구하는 것인데 1을 포함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배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몇 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구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그러면 이 0.1이 답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또 그 이 기준에 0.1을 곱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근데 그것은 저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이 0.1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배를 구하는 거니까 안 곱하는 거예요? 네. 몇 배를 구하는 것인가요? 그럼 이어서 해도 되나요? 그럼 이어서 하면 그럼 몇 배를 구하는 것이니까 2023년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선 2023년도를 빼면 0.254가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백분율로 나타내 이것을 0.24는 이 100 곱하기 100분의 1을 했을 때인데 근데 저희는 이것을 백분율로 해놨을 때인데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올바르게 이 배로 구하면 그러면 이 여기는 100분의 1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100을 곱함으로 25.4가 되는 거예요. 그 1.54 빼기 1하는 여기 1이요. 왜냐면 지금 1.254에서 왜냐하면 그 1이 2023년도라고 말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2023년도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식은 결코 이 식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 2023년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럼 2023년도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은 언제나 1이라고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 포함되어 있어서 1을 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이거 그 2025년에 비해 2025년에 비해 2023년 그 2023년도에 비해 2025년도는 얼마큼 증가해요?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2024년 전에 비해 1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0%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비해 2023년은 몇 퍼센트 증가인지 관문입니다. 먼저 2023년에 비해 2024년이 14%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2023 여기서 구하는 게 먼저 2023년의 기준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에 비해 2024년은 14% 증가했다고 했으므로 2023년 기준으로 100분율을 해가지고 114%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을 14%에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14%가 되므로 1.14배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은 2014년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했으므로 2024년 기준으로 20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100을 곱해가지고 1.1배가 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다운로드한 수는 2023 곱하기 1.14 곱하기 1.1을 합니다. 그러면 2023 곱하기 1.254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기준량이 2023년이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2023년에 질문이 여기서 2023 곱하기 1.254를 한 이유가 2023년도는 기준이고요. 이
2023년도 곱하기 1.254가 2025년도가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그냥 2023년도가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2023 곱하기 1.254는 안 한 거죠. 이게 2023년도 곱하기 1.254가 2025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1이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2023년도가 여기 곱했으면 2024년도에 한 개가 포함되어 있고 또 곱하면 이게 한 개 더가 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또 왜냐면 이것을 그냥 빼기로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1.14 곱하기 1.1을 한 것에다가 결국에는 2023년도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식이 앞에 식이 안 달라져요? 뒤에 식이? 그냥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구하는 것은 2023년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2023 곱하기 1.254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냥 2025. 그럼 이게 2025년도를 말하는 시기인데 저희가 구해야 하는 시는 이 2023년도 곱하기 뭐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냥 1점 그럼 이 곱하는 것 또는 증가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그냥 이 곱하는 수나 증가하는 수만 구하면 그럼 이것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2023년 빼기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2023 빼기 1.254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미하는 것은 2023 이 빼기라는 것을 이것을 거꾸로 해서 1.254에서 빼기 1을 한 게 2023 빼기 2023년도를 한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1.254 빼기 1을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그냥 제가 의미하는 것은 2023년도가 그냥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냥 이것만 구하면 되는 의미예요. 2023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기준이고 저희가 구하는 것은 배를 했다는 것인데 2023년도를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2023년도를 곱하면 2023년도가 돼요? 그럼 2025년도가 되니까요. 근데 2025년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서 2025년도가 되어 가는데 그 증가한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2023년 그런 여기요. 2023년 2023 곱하기 1.14 곱하기 10 아니 1.1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2023 곱하기 1.254가 됐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2023년도이 있으면 2025년이 되기 때문에 1.254 빼기 1을 하면 그럼 0.254가 되므로 따라서 25.4배가 됩니다. 배를 곱해서. 보세요. 네. 자, 2023년에 비해 2023년이 기준이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이걸 앱이라고 하죠. 23년에 앱 다운로드 수를 네모라고 할 거야. 24년은 전년 대비 14% 증가라고 해서 23년 기준 114%이므로 1.14배. 몇 배 했다는 건 곱하기 했다는 거야. 그래서 2024는 네모에다가 1.14를 한 거야. 이해되니? 2025는 방금 구한 거에다가 1.1을 곱했어. 우리가 구하는 건 25년에 네모에다 몇 곱했어요를 물어본 거야. 얘를 계산하니까 1.254여서 네모 곱하기 1.254야. 우리가 물어본 건 문제에서 물어본 건 25년은 23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몇 배 증가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1.254배 증가했습니다 라고 쓰면 돼. 25.4배가 아니라. 오케이? 근데 백분율을 물어봤지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니까 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라고 써야 돼 이거? 몇 퍼센트 증가한 걸까 이게? 형준아, 퍼센트를 소수로 바꿨잖아 너. 그럼 소수를 보고 퍼센트로도 바꿀 수 있어야지 거꾸로. 1.254배 증가한 거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14% 증가한 건 1.14배 증가한 거야. (10% 증가한 건 1.1배 증가한 거야. 1.25배 증가한 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딴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봐. 14%랑 1.14배는 같은 말이야. 10%는 1.1배랑 같은 말이야. 네. 그럼 1.254배는 몇 퍼센트 증가한 걸까? 125.4%요. 100? 아, 네. 140% 증가였다면 140% 증가였다면
1.4배였을 거야. 140%. 퍼센트를 보고 몇 배인지 바꿨잖아. 퍼센트를 보고 몇 배인지 바꿨잖아. 이번엔 몇 배인지를 보고 퍼센트를 찾으라고. 거꾸로. 10% 증가. 얘는 얘 같은 말이야. 1.1배. 14% 증가는 1.14배야. 25% 증가면 뭘까? 110, 그 25% 증가했으면 그 1.25배. 1.25배. 1.53배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53%예요. 53% 증가한 거예요. 1.254배 증가했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254%예요. 1.123배 증가했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12.3%요. 그렇지? 아, 그럼 25.4% 증가해요. 25.4% 증가한 겁니다. 오케이? 대화 비율 처음 나와가지고 좀 헷갈려서 그래. 끝나? 넘어가. 하루 교통비가 가장 많이 든 나라를 거는 문제입니다. A가 저번과 똑같은 단일, B가 오스트리아, C가 이탈리아, D가 프랑스라고 하겠습니다. A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이론 이걸 다 교통비입니다. A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이론은 50 나누기 4를 해가지고 12.5유로가 됩니다. B에서 하루 동안 사용할 이유는 35.2 나누기 5를 해가지고 70 70.04 유로가 된다. 이 35.2 나누기 5를 해가지고 그리고 C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유로는 14.2 나누기 1을 해가지고 7.1 유로가 됩니다. 그리고 D도 마찬가지로 나눠가지고 11.5가 됩니다. 5유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루 교통비에서 A, B, C, D 중에서 가장 교통비가 많이 든다라는 그 A힘으로 가는 동기를 됩니다. 홍준아 5번 해라. 네 거.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9대 12였습니다. 올해 남학생이 전학가 벌써 8대 9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 전학 갔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9
그러니까 아홉 명이 남학생인 거죠. 9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기준을 여학생 이 기준인데 그 기준을 10이라고 봤을 때 남학생은 9라는 거예요. 그 남학생이 아홉 명인 거예요. 9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일정한 어떠한 수의 명이 여학생은 그 어떠한 수의 명에다가 10번을 곱한 것이 그만큼의 여학생의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남학생은 거의 9라는 거예요. 남학생이 9, 여학생이 10인 거죠. 그리고 올해 남학생의 전학가 8대 9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 전학 갔을까요? 단 전학 온 사람은 없고 여학생이 간 것은 없어요. 그런데 8대 9 중 그 8이면 그 나누기 8을 했을 때 그 8 중에서 한 개가 있다. 그 1은 8 더하기 그게 9.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8이 1 곱하기 8, 1이 8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1 곱하기 8을 왜 하는 거예요? 이 1이 2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20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20을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럼 1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 한 개가 있는, 하나가 있을 때, 하나. 왜 1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1이 생긴다기보다 이게 1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은 구할 수 있잖아요. 이 8을 이것을 나누기 8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8이 120명이에요. 그것을 8로 나누면 그럼 30이에요. 그럼 이게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30이 8로 나누었으면 이 전체 학생 중 이게 이 일정한 수가 있어요. 수가 30이라고 했고, 그리고 전체 학생이 27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8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8 중 이것은 하나가 이게 8개가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1이 8개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냥 그 1을 구하는 거예요. 1은 1 아니에요? 네. 그 1이 아니라 1은 저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얼마인지 모르는 수가 8개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네모예요, 1이? 네, 대충 보면 네모죠. 근데 8대 9 중 1이라는 말이 이것은 1이 8개 있고 이것은 1이 9개 있다는 것인데, 그냥 그 1을 구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구하는 게 전체가 240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남학생이 240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B로 나타냈을 때 이게 8이에요. 그럼 1은 이것을 나누기 8을 한 것이잖아요. 그럼 240 나누기 8은 30이에요. 그럼 그 1을 구한 거예요. 왜냐면 30이 8개 있으면 240이니까요. 근데 그 1이 수 1, 2, 3, 4, 5, 6 이 자연수의
그러면 이 또 그냥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서 그냥 이야기를 그냥 이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선 이게 그럼 1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1을 우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1이 네모 중 네. 한 개라는 걸 알겠는데 왜 여기서 8대 9 중 1은 이라는 이 말이 안 가요? 그냥 그 1이라는 거예요. 그 네모를 구하는 거. 그 네모 곱하기 그러면 8대 9 중 1은 이라는 말이 이게 네모 곱하기 1이라는 근데 그러니까 그 네모 곱하기 1이라는 걸 알겠는데 8대 9 중 1은 그 8대 이라는 말이 그러면 8 그냥 그냥 1과 같아요. 그냥 1. 아, 네. 네. 그냥 이 8대 9 이게 그 8대 9 중 그 8은 1이 8개 있다고 그리고 9는 1이 9개가 있다는데 그냥 그 1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냥 8, 9 아니에요? 아니, 그 네모 그럼 네모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네모를 구해야 돼요. 그 네모가 그리고 네모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네모분의 모처럼 네모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모를 저희가 구해야 해요. 그 네모를 구하라고 했어요. 안 알려줬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네모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지금 1은 네모 곱하기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모 그 모르는 수가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하면 그러면 이 8대 9에서는 이 전체 학생이 이 보기에서 340명이라고 이 조건에서 340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340명 그 1은 그 이 모르는 수가 한 개가 있다는 것은 이 8 더하기 9 17 그럼 이 1이 17개가 있을 때가 440명이라는 거예요. 왜 8 더하기 9래요? 왜냐면 이 8 남학생 수 이게 전체 학생 수이거든요. 전체 학생 수가 문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조건에서 나왔어요. 조건이 그거 하나예요. 조건이 이거랑 그 또 올해 남학생 전학간 수는 8 이것과 또 이게 보기에서 나왔는데요. 이 8이 남학생 수이고 9가 여학생 수예요. 그러면 이 전체 학생 수는 또 남학생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학생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8 그 남학생의 수 곱하기 더하기 9 그 여학생의 수를 했을 때 8 더하기 9는 17이에요. 그럼 전체 학생 수 340명이 그 네모 모르는 수 곱하기 17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기 17을 하기 위해서 17을 왜 구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8 더하기 9라는지 모르겠는데 8 더하기 9가 그러면 뭐예요? 8 더하기 9가 남학생 수 더하기 그 여학생 수예요. 그런데 왜 남학생 수더 아니 네. 네, 그럼 진행하면 그러면 이 네모 이 모르는 이거 모의고사 다시 합시다.